앞서 제가 영화 테넷의 주된 소재 가운데 하나인 엔트로피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할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득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다른 말로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이 있다면 당연히 제1법칙도 있겠죠?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랍니다. 다들 질량 보존의 법칙과 함께 학창시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전역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법칙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형태가 자유자재로 바뀌면서 전체 에너지 양도 변함없이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에너지의 한 종류인 열에너지도 당연히 그렇다고 봤고요. 그렇게 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19세기 들어 물리학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답니다.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 등과 달리 열에너지만큼은 자유롭게 변형이 안 될 뿐더러 특정 방향으로만 이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총량은 보존돼도 열에너지는 언제나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르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식어버린 물은 외부에서 다시 열을 가해 데우면 되겠지만 그럴 경우 에너지 총량이 늘어나게 되죠.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을 벗어난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걸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열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이 같은 엔트로피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물리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주나 대자연의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인간 세상도 결국 대자연의 일부인 만큼 우리가 아무리 질서를 만들어내려 해도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 엉망진창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자연환경도 그 중에 하나이고 영화 테넷에서 미래인들이 인버전을 통해 시간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해 순수했던 대자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건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꿈 많고 순수했던 어릴 땐 누구나 자기 미래가 반짝반짝 빛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계획대로 되는 일 따윈 잘 없고 늘 괴롭고 한심해지죠. 역시나 엔트로피가 증가한 탓인데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에서 주인공 용호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삶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 순수했던 자신을 되찾으려 합니다. 바로 인버전을 시도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박하사탕은 구성이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1999년 봄인 첫 장면에서 영호는 허름한 행색으로 한 야유회에 등장합니다. 이곳은 20년 전 첫사랑 수님과 소풍을 왔던 곳인데요. 아무튼 영호는 이곳에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 철로 위에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두 팔을 크게 벌린 뒤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후 영호의 절규는 기차의 기적소리를 뚫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그는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사흘 전으로 갔다가 다시 5년 전인 94년 여름으로 갑니다. 그런 뒤 87년 봄과 84년 가을을 거쳐 80년 5월로 가죠. 그리고 마침내 79년 가을로 가서 첫사랑 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20살에 순수했던 자신과도 다시 조우하게 되죠.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20년 전 순수했던 영호의 삶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과정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테넷을 보고 난 뒤 전 그 이유가 엔트로피의 증가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인간이란 존재도 결국은 우주와 대자연의 일부일 뿐이고 누구든 나이를 먹을수록 삶은 점점 무질서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기 십상이죠. 마음은 우주를 닮았고 어른이 되면 즐겁지 않으면 다 엉망진창처럼 느껴지죠. 해서 첫 장면에서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했던 영호의 절규는 테넷에서
순수했던 대자연을 다시 찾으려 했던 미래인들의 인버전을 시도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표현 방식에서도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테넷에서 인버전을 할 때 사물들이 거꾸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저요, 20년 만에 박하사탕을 다시 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이 영화 알고 봤더니 시대를 앞서간 SF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박하사탕에는 타임슬립 현상도 등장하는데요. 1999년 봄 엉망진창이 되어서 다시 찾은 야유회 현장에서 영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전인 1979년 가을 수님과 이곳에 처음으로 소풍을 왔을 때 영호는 수님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죠. 이상해요. 여기 내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 번 와본 데 같아요. 저 철교랑 강이랑 다 낯익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흔히 겪는 데자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영호는 잠시 뒤 그곳에 누워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왠지 앞으로 맞이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서글픔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구성대로 거꾸로 흐른 시간 속에서 미래의 일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느낌도 든답니다. 만약 테넷에서 인버전 중인 미래인이 눈물을 흘린다면 역시나 그런 눈물이 아닐까요? 물론 이창동 감독이 박하사탕을 제작한 의도는 시대의 아픔 속에 매몰된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보려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호의 삶이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80년 5월 군에서 겪었던 광주민주화 항쟁이었죠. 그리고 20여 년 전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땐 저도 그런 시대의 아픔에 크게 공감했었답니다. 하지만 테넷을 본 뒤 얼마 전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엉망진창이 된 영호에게 이젠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냐. 네 잘못 아니고 그냥 삶의 엔트로피가 높아진 것 뿐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